컨트롤 I 키를 눌러주셔서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D 드라이브에 자기 폴더에 들어가서 애프터 교환에 3주차에 있어요. 먼저 3주차에 보시게 되면 책장이 넘어가는 동화책이다 라는 폴더가 보이실 겁니다. 3주차에 모나코몬도 애프터 이펙트 3주차에 책장이 넘어가는 동화책. 자,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북 PSD라고 해서 포토샵 파일 하나가 보이셔요. 자,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가져오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가져올 파일의 종류는 하고 묻게 되죠. 컴포지션, 레이어 크기를 유지한 채 요걸 체크해 주시고 컴포지션을 만들면서 레이어까지 같이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밑에 레이어 스타일을 뿌띠지로 병합한 채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자, 확인하고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와 같이 이쪽 코너에 북이라는 컴포지션이 만들어지고 북 그리고 아래에 레이어가 같이 왔죠. 이때 북 컴포지션을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와 같이 창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미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눈을 한번 껐다 켰다 해보세요. 매그라고 해서 이 돋보기 모양이죠. 아직은 돋보기를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눈을 꺼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렌즈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게 돋보기 안에 들어가는 거울 있죠. 그걸 렌즈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렌즈도 아직은 사용을 안 할 거니까 눈을 꺼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커버라고 해서 북 커버 똑같은 종이를 2장을 얹혀 놓은 거죠. 그래서 커버 표지로 북 커버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커버에 눈을 끈 채 아랫부분을 보게 되면 이게 페이지죠. 그래서 원 페이지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 놨는데 자, 똑같은 결과물로 2, 3, 4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장을 만들어 놓으면 똑같은 형상으로 여러 장을 자,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하면 처음에는 천천히 넘기다가 나중에는 빠르게 넘어가는 그러한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할 수 있겠죠. 우선은 우리는 샘플로 하나만 해보는 겁니다. 이때 먼저 그러면 자, 커버를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이렇게 커버를 활성화시켜 주시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것은 이제 페이지죠. 페이지 2개가 눈이 켜져 있고 나머지 2개는 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스타트를 하도록 하는데 책장이 넘어가려고 하면 공간 여유가 좀 있어야지만이 이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부분에 꽉 화면에 차져 있기 때문에 컴포지션의 사이즈를 조금 조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자, 이렇게 컴포지션이다 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컴포지션 설정 값에 들어가 보시면 컴포지션 설정에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컴포지션의 컴포지션 설정 값에서 컴포지션의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꿔줄 수 있죠. 기존의 값을. 이때 자, 지금 폭이 369에 450으로 돼 있네요. 높이 값은 굳이 변할 건 없지만 폭은 조금 넓어져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한 800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자, 종횡비 유지한 채 얘를 꺼주시고 800에 450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종횡비 이 부분이 켜져 있으면 자, 여기를 수정하면 여기도 같이 바뀌게 되는 거죠. 따라서 종횡비를 끄고 자, 비율을 맞추겠습니다를 끄고 폭을 800으로 해주시고요. 높이는 450으로 이렇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지속시간이다 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이 부분은 자, 190 프레임만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수를 190으로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배경이다 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색상은 자, 이렇게 까만색 그냥 놔주고 이대로 확인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자, 요렇게 여기 전체가 190 프레임으로 맞춰졌어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초로 계산하면은 6초 하고 조금 넘는 그런 상태가 되겠네요. 자, 요 정도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 이제 여백이 조금 생겼기 때문에
자,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넘기는 모션을 바로 주도록 하죠. 커서를 커버에다가 놔두시고, 이렇게 커버에다가 놔두신 상태에서 선택이 되어져 있으면요. 효과 패널에 가보시면은 왜곡이다 라고 해서 효과의 왜곡의 CC 페이지 턴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CC 페이지 턴이 이렇게 지금 현재 효과 컨트롤에 보여지게 되면서 자, 여기 마찬가지로 효과가 커버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를 활성화를 시켜 보시면 아래로 똑같이 그렇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 화면에 바로 적용된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미리 보기 형식으로 여기에 중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가 살짝 올라가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미리 보기 형식에 보시면 그러면서 여기에 점 하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 부분 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 지점에 여기 꼭지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보여요. 자, 이 부분이 여기 보면 폴드 포지션이다 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부분에다 마우스를 이렇게 맞춰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를 맞추시고요. 자,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아직 놓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접히는 듯한 넘기는 듯한 표현으로 바로 확인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 종이가 굉장히 어때요? 투명 종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투명한 종이로도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투명하지 않는 종이로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에서 여러분 자주 봤던 것 중에 영상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저는 이미지로만 하고 있는데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영상도 같이 적용이 돼요. 똑같이. 그래서 영상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영상이 페이지 넘기듯이 넘어가는 그러한 광고 효과 많이 보셨죠. 거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투명하게 했기 때문에 영상이 이렇게 투명하게 넘어가고 다음 영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투명하게 보여지는 이 느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자, 우선 이렇게 살짝 요만큼 이렇게 내려놔 봅시다. 그래야 자, 이렇게 해서 요 끝에 부분을 살짝만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비교하기 좋게 자, 여기 뒤에 부분이 지금 현재 보니까 이게 뒷장이잖아요. 요게 앞에 커버고 요렇게 했을 때 요게 뒷페이지죠. 이 뒷페이지가 현재 여기 소스에 백페이지라고 해서 소스로 다 되어져 있죠. 여기에 커버에 소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커버가 뒤로 그대로 비춰지기 때문에 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커버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페이지로 한번 놔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반사되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겠죠. 뒤에 페이지가 앞으로 보여지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 다시 커버로 놓고 이 커버가 이렇게 접혀져 있을 때 뒤에 부분이 또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거는 여기 있는 105%라고 해서 불투명도 있어요. 이 불투명도를 이렇게 낮춰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뒤에 부분이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이렇게 더 투명하게 보여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얘를 자 100%로 놔보세요. 그럼 불투명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자, 느낌 자체가 뭐예요? 투명한 필름 종이가 아닌 이렇게 종이의 재질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불투명도가 빠지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러면 뒤에가 비춰지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때 페이지 커버라고 해서 여기 컬러라고 해서 이 색상 값을 여러분이 여기 있는 스포이드 툴을 선택을 한 채 여기 스포이드 툴을 선택한 채 여기 있는 색상 값 여기 종이의 질감 색깔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 페이지의 컬러가 설정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나서 100페이지에 없음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가 그냥 어때요? 종이의 질감 그대로가 표현이 됐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종이의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여기에 빛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종이의 느낌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음영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 있는
right direction이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의 방향, 빛의 방향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빛의 방향을 이렇게 한번 조정을 해보세요. 이렇게 마우스를 안에다 넣고, 그러면 이렇게 접혀지는 부분에 음영이 들어가는 이때의 각도를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여요? 각도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훨씬 어때요? 책이 넘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때의 각도 값을 저는 얼마 정도로 이렇게 더 넣어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20 정도 이런 식으로 주면은 여기에 음영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폴드 레디어스라고 해서 반지름값, 즉 여기에 곡률이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책이 넘기려고 하면 이 곡률의 값을 얼마로 주겠느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넘어가는 이 곡률의 값을 한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한번 줘볼까요? 우리가 100 정도, 50일 때와 100일 때 차이점 나오죠. 그러면 자, 이 종이가 곡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표현되는 값도 달라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 곡률 반경이 이렇게 커지는 거죠. 요걸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곡률에 따라서도 종이의 질감이 표현될 수 있어요. 곡률이 커지느냐 또는 작아지느냐. 곡률이 작아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좀 얇은 종이로 표현이 될 수 있겠고, 곡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좀 두꺼운 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곡률도 적절하게 표현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한번 여기에 애니메이션을 한번 줘보도록 하죠. 적절한 값을 찾았으면 먼저 적절한 값을 찾아줘야죠. 자기가 투명하게 할 건지 투명하지 않게 할 건지 이런 부분도 결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종이의 질감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로 표현을 했으면 좋을지, 그리고 커버 뒤에 있는 내용이 비춰지게 할 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 건지 이런 식으로 또 이 레디어스 여기 디렉션 라이트 값에 따라서도 요 종이의 질감이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두꺼운지 또는 얇은지 이 부분도 이 라이트의 디렉션 값을 조정을 잘 해보셔야지만이 여러분이 원하는 값을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다 찾았으면 일단 넘기기 전의 상태로 오기 위해서 자, 얘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이 오른쪽 코너로 가져다 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잘 안 보여요. 여기로 가보면. 따라서 먼저 여기 부분을 50% 정도로 자, 이렇게 화면을 조금 작게 줄여보도록 할게요. 그래야 여기 있는 이 포지션의 값이 눈에 잘 띄어서 이렇게 아래 하단으로 보여요? 자, 일부러 제가 보일 수 있게끔 여기 밑에 자, 이렇게 요 아래쪽에다가 일부러 갖다 놨어요. 제가 자, 이렇게 하면은 커버가 닫힌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임 인디케이터를 어디에다가 가져다 놓으시고 0프레임에다가 가져다 놓으시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커버가 닫혀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해라. 그래서 자, 커버에 어디에다가 이 커버를 열어보시고 효과 창에 CC 페이지 턴에 여기 폴드 포지션이다 라고 해서 나와 있는 이 부분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현재 커버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 스타트가 되겠습니다. 키프레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페이지가 넘어가게 할 건지도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자, 저는 20프레임이다 라고 해서 프레임 간격을 20프레임씩 조정을 좀 해보도록 하죠. 20프레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놓으시고 자, 얘 여기 보이시는 여기 힘의 위치라고 해서 폴드 포지션이라는 이 부분 보이시죠? 자, 얘를 이렇게 잡아 당기셔서 요 페이지가 한 요 정도 열리게끔 우선은 요 정도만 열리게끔 이렇게 가져다 놓습니다. 20프레임 정도에서는 요 정도만 열려라.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자 40프레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얘가 다 넘어가게 할 건데요. 자, 여기 넘어갈 때 이렇게 하면 사이가 어떻게 될까요? 벌어져 버리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지지 않을 정도까지만 요거를 다 넘기되 요렇게 위치를 요렇게 하면 벌어지고 요렇게 하면 자, 벌어지지 않죠. 그래서 책이 넘어간 느낌이 나오게끔 요 정도 약간 표현을 요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위치를 잘 조정을 하셔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자, 페이지가 다 넘어가게 됐죠. 이제 애니메이션이 페이지 넘기는 애니메이션이 끝났어요. 한번 볼까요? 요렇게 잘 됐어요, 여러분도? 요렇게 넘어가는 거죠. 책이 넘어갔으니까 돋보기가 나오면 좋겠죠. 이렇게 돋보기가 나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방향을 훑을 거예요. 이렇게 훑고 여기서 갔을 때 이 부분에 글씨가 나오는 부분은 좀 천천히 어디 있는지 막 찾는 그런 기분으로 돋보기를 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제는 화면을 맞추기로 놓으셔도 되겠어요. 이렇게 페이지가 넘어갔으니까 맞추기로 놓으시고 돋보기 화면을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창에서 커버에 열려져 있는 부분은 다 닫아주시고요. 자, 매그라고 해서 나와 있는 돋보기와 렌즈라고 하는 돋보기 두 개를 이렇게 켜주세요. 두 개의 눈을 다 켜주시고 자, 화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매그 아까 무엇인지 알았죠? 렌즈. 그런데 렌즈와 지금 돋보기를 따로 만들어 놨잖아요. 따라서 얘가 렌즈가 돋보기가 움직이려면 렌즈도 움직여야 되고 돋보기도 같이 움직여야 되죠. 그러면 바로 상위 개념이 바로 결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돋보기를 움직이게 할 건지 또는 이 렌즈를 상위 개념으로 할 건지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 렌즈가 확대를 할 수 있게끔 여기다가 제가 확대 모션을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확대의 모션에 얘 렌즈가 따라다니게 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돋보기가 렌즈를 따라다녀야 되는 결과가 초래가 되는 거죠. 따라서 렌즈와 돋보기의 상위 개념은 렌즈가 상위가 되는 거고 돋보기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위 개념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관계부터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있는 매그의 상위 하위 개념이다라고 해서 요 링크 거는 거. 자, 이 골뱅이 모양을 끌어서 렌즈 쪽에다가 이렇게 가져갑니다. 매그의 골뱅이 모양을 끌어서 렌즈에다 가져다 놔요. 그러면 매그가 이제 누구를 따라다녀요? 렌즈를 따라다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여기 화면 이렇게 보여지는 요거 줄 보이죠? 그러면 여기 레이어 이름이다라고 해서 이런 빈 공간 보이시죠?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열이라고 보이시죠? 네, 이 열에 지금 상위 및 링크라고 여기가 체크가 돼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안 돼 있죠? 그러면 체크를 하세요. 그러면 상위 및 링크가 보여질 거예요. 이제 그러면 좋아요. 이제 나타났어요. 그러면 얘를 끌어다가 어디에다가요? 이렇게 렌즈에다가 걸어주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매그라는 것은 렌즈를 따라다니게 된 거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자, 이 렌즈 매그라고 해서 돋보기 모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렇게로 한번 틀어볼 거예요. 각도를 한 마이너스 30도나 30도 정도로. 그러면 렌즈를 클릭을 해서 회전이니까 로테이션 R이 되겠네요. R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회전 값이 나오는데 애니메이션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각도만 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각도를 30도라고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30. 그리고 화면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매그도 같이 틀어지죠. 렌즈에다가 30도 각도를 줬을 때 매그도 틀어지는 것은 상위 개념이 확실하게 잘 되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돋보기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검색하는 게 낫겠네요. 자, 마이너스 30도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0도. 자, 그러면 렌즈의 각도가 틀어지는데 매그도 같이 각도가 틀어졌어요, 안 틀어졌어요? 틀어졌죠. 그래서 눈으로는 이게 더 잘 보이죠, 매그가 지금 현재 렌즈보다는. 렌즈는 그냥 동그라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각도에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잘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확대되는 모션을 적용을 할 건데요. 이 확대되는 모션을 따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적용을 할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하냐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면 이 렌즈에만 효과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요 밑에 있는 사실은 요 북 내용 페이지 있죠? 이 페이지에 확대 모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커져야 돼요. 그런데 전체가 그냥 다 커진 상태로 보여지면 안 되겠죠. 이 동그란 원형 안에서만 확대가 되어야지만 얘가 이렇게 돌아다녔을 때 거기가 확대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겠죠. 따라서 자,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확대 모션을 주는데 이 확대 모션 주는 공간을 이 돋보기의 렌즈 크기만 하게 딱 맞출 거예요. 저희가 이해되셨죠? 이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자, 일단은 커서를 해제해 주시고요. 이런 빈 공간을 한번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아무것도 선택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이렇게 해 놓으시고 레이어에 새로 만들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조정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조정 레이어. 찾으셨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라고 해서 어디에서도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적용시켜 봤었죠. 어떠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가 나오면 그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하위의 값의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어요. 하위, 그 밑에 있는 모든 레이어에 그런 의미죠. 따라서 하나만 적용을 시킬 때는 거기에다가 오브젝트에다가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레이어에 자, 새로 만들기, 다 같이 조정 레이어 이렇게 해주세요. 자, 다 같이 효과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왜곡의 확대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해보게 되면은 지금 확대 부분에 가셔서 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확대 부분에 모양을 어떤 형태로 하시렵니까? 이렇게 묻게 되죠. 여러분이 똑같은 원으로 되어 있을 때 지금 여기를 사각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러면 이 부분 사각 부분에 가서 이렇게 확대가 돼서 그림이 크게 보여지죠. 이해되셨습니까? 이 사각형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 사각형에 해당하는 부분 이렇게 확대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모양을 우리는 뭘로 바꿔주셔야 돼요? 원으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죠. 원으로. 그리고 나서 자, 이 원의 크기가 지금 돋보기 크기보다 돋보기 렌즈 크기보다 크지요. 자, 크기를 한번 조정을 먼저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크기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이 부분에서 자, 크기를 이렇게 한번 더 키워보세요. 이렇게 많이. 그러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커지면서 밑에 있는 것까지 다 확대돼서 보이는데 이 돋보기의 모양까지도 같이 확대가 돼버리죠. 이 손 잡고 있는 돋보기 얘는 되면 안 되죠. 따라서 일단은 크기를 이렇게 줄여서 어느 정도까지 줄여보시냐면 자, 80%까지 줄여보시고 자, 줄여서 놓고 보니까 돋보기의 중심하고 좀 안 맞네요.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이 가운데 부분을 여기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여기 돋보기의 가운데 부분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맞춰 보시고 크기는 살짝만 더 줄여서 자, 아니 80%로 놓으세요. 크기는 80으로 놓고 이렇게 되게 다시요. 자, 크기는 80으로 맞춰 주시고 이 가운데 부분에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돋보기 가운데에 맞춰주세요. 일단 이렇게 돋보기 모양의 가운데로 오게끔 여러분이 이 모양이 가운데로 올 수 있게. 그런데 이 돋보기 틀은 확대가 되면 안 돼요. 따라서 이 조정 레이어를 끌어서 매그와 렌즈 사이로 옮겨주세요. 매그와 렌즈 사이로 옮겨주시게 되면 매그는 영향을 받지 않겠죠. 돋보기 손은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조정 레이어 아래로만 이렇게 적용이 받겠죠. 이해가 되셨죠? 따라서 요 사이에다가 놓는 이유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돋보기의 가운데 부분을 위치를 바꿔줄 겁니다. 즉 여기에서 이렇게 가게끔. 그런데 한번 제가 먼저 여러분은 따라하지 마시고 제가 먼저 그러면 옮겨 볼게요. 자, 돋보기의 가운데 부분을 클릭을 해서 처음에 여기 있었는데 자, 이쪽을 가기 위해서 이쪽을 클릭을 해봤어요. 그럼 가지죠.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어요. 가서 확대되는 것까지는 잘 되지요. 그런데 누가 안 따라와요? 확대는 되는데 돋보기는 안 따라오고 있죠. 그대로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 취소하고
그러면 자, 돋보기가 다니면서 확대하는 것은 바로 무엇에서 애니메이션을 주면 되겠다라는 게 나타났어요. 이 확대라는 모션의 가운데에서 주면 되겠구나. 이건 알겠죠? 그런데 이 모션을 주면 이 지금 돋보기의 렌즈가 같이 따라와야 되죠.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돋보기가 따라온다라는 개념은 돋보기의 포지션이 바뀐다는 얘기죠. 위치값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위치가 확대의 가운데를 따라와라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그걸 먼저 여러분이 해 놓으시고 따라오게끔 모션의 움직임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확대 부분은 그대로 화면이 바뀌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렌즈에 그러면 포지션이니까 P를 눌렀어요, 여러분. 위치를. 자, 다 같이 렌즈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P를 누르게 되면 위치 값이 나옵니다. 위치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위치를 열었더니 여기 있던 컴포지션의 창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당연히 없어지죠. 레이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따라가라라는 명령을 내리려고 하는데 이 가운데가 안 보이니까 여기서 또 열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되죠. 복잡해진다는 거죠. 따라서 다시 조정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이 조정 레이어에 들어가 있는 이 효과 채널은 화면에서 좀 없어지지 말아라. 그대로 있어라. 이걸 우리는 락을 걸어 놓습니다. 어디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락이 걸릴 수 있는 화면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찾으셨죠? 얘를 딱딱 이렇게 눌러 놓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명령을 내려도 이 부분에서는 이 효과 컨트롤이 차지하고 있어라. 없어지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그리고 렌즈의 위치를 여러분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좋아요. 현재 커서가 위치해 있는 이 40프레임에서부터 여러분이 할 거니까 여기다 타임 인디케이터를 놓아주시고 일단 위치에 Alt를 누른 상태에서 자, 여기 있는 왜 이게 뜨죠? 위치를 열은 상태에서 요거 애니메이션 키가 요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시라고요. 요렇게. 그러면 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표현식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이 표현식에 뭐라고 써야 되냐면 방금 확대 모션의 중심점을 따라가시오 라고 표현식을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 표현식 그렇게 쓰려면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쵸? 내가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건 다 언어예요. 일종의 자바스크립트 막 이런 언어단 말이에요. 이 표현식을 다 알아야 돼. 근데 몰라 우리는. 따라서 너가 알아서 자동으로 써줘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골뱅이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자, 이 골뱅이를 이걸 끌어다가 어디에다가 여기 있는 중심 가운데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이 골뱅이를 끌어다가 이렇게 명령어를 끌어가기만 하게 되면 표현식을 자동으로 얘가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이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자, 얘를 끌어서 이렇게 저같이 가죠? 이렇게 하면 가잖아요. 가서 어디에다가 놓으라고요? 가운데 부분에다가 이렇게 딱 가운데가 맞았을 때 놓는 거예요. 그러면 표현식이 이와 같이 써지게 되죠. 자동으로. 이렇게 써지죠? 확대의 가운데 이펙트를 이 조정 레이어가 따라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령어가. 자, 좋아요. 이렇게 했으면 자, 이렇게 해서 표현식을 여러분이 다 맞춰줬어요. 그러면 이제 자, 무엇만 주면 돼요? 애니메이션만 주면 되는 거예요. 표현식까지 맞췄기 때문에. 자, 애니메이션은 어디에서 준다? 자, 이 가운데에 아까 주면 된다라고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여기 가운데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줘요. 그리고 현재 키프레임에서는 그 말이에요. 현재 키프레임에서는
자, 일단은 여기에 가운데에 얘가 돋보기를 놔라. 그러니까 일단 돋보기를 여기도 만들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살펴볼 거죠. 10프레임씩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60프레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놓으시고, 자, 여기 있는 가운데에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위에 상단 쪽으로 이렇게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다 잘 따라가죠. 전부 다 모든 것이 여기다 놨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10프레임 뒤로 가셔서, 자, 10프레임 뒤로 가신 다음에 이 돋보기의 중심점을 다시 이쪽으로 옮겨 볼 겁니다. 그러면 중심점을 클릭하고, 자, 이쪽으로 클릭이요. 그러면 돋보기가 이쪽으로 옮겨졌죠. 자, 다시 10프레임 뒤로 가신 다음에 이 돋보기를 이쪽으로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10프레임 뒤로 간 다음에 이 돋보기의 여기 위치 값을 이쪽으로 이렇게, 다시 10프레임 뒤로 가신 다음에 돋보기의 가운데 부분을 이쪽으로 이렇게, 자, 다시 10프레임 뒤로 가신 다음에 중심점을 여기로 이렇게. 아, 드디어 이제 글씨가 나왔어요. 그러면 글씨는 빨리 지나가 버리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프레임을 좀 길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그래서 30프레임 뒤로 가신 다음에 이렇게 프레임을 30프레임 뒤로 가신 다음에 이 돋보기의 위치를 이쪽으로, 자,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에 글씨 끝부분까지. 그러면 이제 모션이 다 끝났어요.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페이지가 넘어가고 돋보기가 나와서 이렇게 가는. 그런데 해놓고 스페이스바 눌러보세요, 여러분이. 해놓고 보니까 어떠한 점이 걸려요? 지금 걸려야 돼요, 여러분이. 뭐가 걸려요? 아, 처음부터 돋보기가 나와버리죠. 따라서 우리는 40프레임에서 책장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 돋보기가 서서히 나타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40프레임까지는 돋보기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래서 프레임을 약간 앞으로, 자,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여기서는 방향키가 아니라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키예요. 그래서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페이지 업 키 한 번만 눌러보세요. 그러면 10프레임씩 이동이 되는 거고요.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페이지 다운 키를 누르면 또한 10프레임 뒤로 가죠. 자, 그냥 페이지 업 키만, 페이지 다운 키만 누르게 되면 이거를 1프레임씩 이동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페이지 업 키를, 자, 2번 눌러주셔서, 그러면 한 38프레임 되겠죠? 여기까지는, 자, 돋보기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냥 40프레임으로 해볼까요? 자, 그냥 40프레임이라도 봅시다. 40프레임까지는 돋보기가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돋보기만 있는 게 아니죠? 안 보여야 될 게 사실은 3개죠. 돋보기, 렌즈, 그리고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 들어가 있는 확대까지 나오면 안 돼요. 따라서 요거를 불투명도를 가지고 다 빵빵빵 만들어야 돼요. 각각 얘는. 그래서 자, 여기 렌즈에다가 먼저 커서를 놓으시고 T 불투명도를 놓아서 현재 불투명도 값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0이라는 값을 주세요. 0 엔터. 그러면 렌즈에 없어졌어요. 그러면 매그를 선택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T. 그러면 불투명도가 나타났죠. 이때 여기에도 빵 엔터. 그러면 돋보기 안에 있는 돋보기만 남죠. 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였죠. 조정 레이어에서 T. 그래서 빵 이렇게 전부 다 0. 그러면 40프레임에서는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거죠. 자, 45프레임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5프레임 뒤로 가셔서 45프레임에서 나타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자, 매그의 불투명도는 100. 그러면 돋보기 손 모양이 먼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조정 레이어도 100. 불투명도를 100. 자, 렌즈도 나와야 되는데 렌즈를 100을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얀색 그냥 종이가 나오죠? 렌즈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럼 알겠죠? 어? 아니 45프레임으로 가셔야죠. 지금 40프레임에서는 없었는데 45프레임에서 나타나게 해야 되니까 45프레임에다 놔야죠. 100을 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렌즈에 흰색이죠. 아, 그러니까 투명한 렌즈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흰색 종이에 그냥 10%만 줘서 만들었구나. 이것도 아시겠죠? 따라서 자, 여기서는 10이라고 줘야죠. 10. 그래서 이렇게 투명한 그런 느낌의 렌즈로 표현이 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원하는 대로 모션이 잘 만들어졌어요. 한번 확인 또 해봐요, 이제. 응? 어디에서 빵이 제가 적용이 안 됐네요.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체크를 안 하고 막 해버렸네. 제가 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잘 하셨죠? 저만 틀렸어요. 40프레임에서는 000, 불투명도가 45프레임에서 100%.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잘 됐죠? 이렇게 해서 렌즈가 나와서 돌아가는 것까지. 잘 되셨나요? 마지막 프레임에서는 렌즈도 나머지도 돋보기가 다 없어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끝나는 시점 140프레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놓으시고, 타임 인디케이터를 놓으시고, 자, 불투명도가 들어가 있는 매그와 조정 레이어와 렌즈 부분에 다 0이라는 값을 주세요. 아, 100, 먼저 100을 먼저 주시고, 자, 100. 얘도 없을 때 그냥 빵 주면 안 돼요, 무조건. 얘는 그대로 값이 주고, 한 번 더 키프레임을 이렇게 눌러서 100 값을 한 번 더 이렇게 다 주시고, 여기에다가도 전부 다 이렇게 주시고, 자, 나머지 2프레임 뒤로 가신 다음에, 자, 0이라는 값을 줘서 다 0 줘버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도 보여지지 않게, 없어지게 사그라드는 그러한 애니메이션으로 다 끝났습니다.